불평등의 해결과 정의의 실현이라고 하는 단원에 대해서는 지금 기출 문제가 크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방향을 잡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문화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보면서 같이 공부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통합사회 2020학년도 11월 16번 문제의 경우를 보게 되면 갑을의 주장을 골라라 이거죠. 그렇게 했을 경우 갑의 주장은 적극적 우대 조치를 찬성하는, 을의 주장은 적극적 우대 조치를 반대하는 독해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갑을 이렇게 해서 기억 디귿이 정답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는 갑이 틀렸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독해 문제로 나올 수 있고 사회문화의 경우는 표 분석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표를 분석하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먼저 공부해야 될 내용이 통합사회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건 사회보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나는 체제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한다. 공공부조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사회 서비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선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그 각각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사회보장제도 각각의 특징입니다. 선별적 복지 성격이 강한 것은 공공부조입니다. 3번 선지의 사회 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은 사회 서비스죠. 사전 예방적 성격은 사회보험에 해당되는 겁니다.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은 사회보험이죠.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것은 공공부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다 학습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A 지역, B 지역 해서 전체 지역이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평균값이 4고 B 지역은 6이고 A 지역은 3이죠. 그렇게 되면 어디가 인구수가 더 많으냐, 즉 비율로 수를 추론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한 계단이 한 단계가 떨어져 있는 것은 두 단계 떨어져 있는 것보다 두 배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대 1 대 전체는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관계를 먼저 계산을 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표에다가 그러한 숫자들을 미리 연필이나 또는 컴퓨터 수성 사인펜으로 메모를 하고 나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 그것이 특징이 무엇인지, 그 다음 표 분석할 때는 평균값에서 어떻게 찾아 들어갈 것인지, 즉 비율과 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